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빌 프로시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빌 프로시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빌 프로시저라는 것이 법정 절차, 법정에서 어떻게 콜트에서 어떻게 이 케이스를 진행해 나가는지 그것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미국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 이것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차법이니까 어떤 흐름만 좀 이렇게 알면 또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기 처음에 들어갈 것은 이제 주리스딕션 문제, 주리스딕션, 어떤 관할권, 콜트가 어떤 재판 관할권, 콜트의 재판 관할권, 콜트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저지먼을 내면 그 저지먼이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재판 관할권, 주리스딕션을 보는 거죠. 만약에 재판 관할권 주리스딕션이 없는데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 강제력을, 효력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50개의 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 콜트라는 게 각 주의 3권 분립을 해서 정부 아니겠어요? 정부 콜트가 어떤 지배력을 갖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리스딕션인데, 캘리포니아 콜트가 뉴욕 시민을 잡아다 끌고 와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콜트가 자기 캘리포니아 안에 에어리어에 살고 있는 그 주민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건 강제력이 있어요. 그건 재판 관할권이 주리스딕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해요. 그 판결은 유효한데, 뉴욕 주민을 잡아다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뉴욕 스테이트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주리스딕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리스딕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스딕션에는요, 퍼스널 주리스딕션하고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 있어요. 이 퍼스널은 사람에 대한 거고, 사람에 대한 주리스딕션 문제고, 이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은 미국이 이제 연방 체제잖아요.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스테이트 코트 주리스딕션이냐, 페더럴 코트 주리스딕션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따른 게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 사물 관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퍼스널 주리스딕션부터 따지고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을 때요.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이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워싱턴 스테이트, 여기는 오레곤, 이쪽이 이제 캘리포니아, 여기가 있잖아요. CA, 캘리포니아, CA. 이쪽이 이제 뉴욕, 이쪽이 이제 NY, 뉴욕, 딱. 이쪽이 워싱턴, 이쪽이 이제 워싱턴 DC, 그 다음에 DC 바로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버지니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50개 주가 있어요. 그랬을 때요,
주리스딕션을 따지는 우리는 지금 페더럴 코트의 이제 주리스딕션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셨죠? 페더럴 코트의 주리스딕션을 따지는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퍼스널 주리스딕션을 따지는 거죠. 주리스딕션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요, 이 테리토리얼 개념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테리토리얼 개념. 네, 1950년대 전에 저는 40년대 50년대 전은 이 주간의 통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교통수단도 별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테리토리얼 개념에서 주리스딕션을 주로 논해줬어요. 그 테리토리얼 개념에서 주리스딕션을 논해준다는 것은 그 통치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 통치권,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리스딕션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통치권, 주리스딕션을 갖지를 못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주민이죠. 주민, 도모사일, 주민. 당연히 주민은 통치권을 갖죠. 캘리포니아 주민. 비록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에 놀러 가도 뉴욕에서 사고를 쳐도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것은 옛날 이 카몬론은요. 옛날 봉건 영주 제도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노들은 봉건 영주의 어떤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에서 사고 쳤다. 그랬을 때도 캘리포니아 소속 주민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갖습니다. 주리스딕션을 가져요. 이런 개념이 이제 테리토리얼 개념. 또 혹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뉴욕 사람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리스딕션을 안 가는데 혹시 뉴욕 사람이 이쪽으로 놀러 와서 여기 들어왔다. 우리나라 남한 사람이 북한에 어떻게 입국을 했다. 그러면 또 그 테리토리얼 또 테리토리얼 주리스딕션 여기에 또 구속이 돼서 또 재판 콜트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셨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비록 뉴욕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땡큐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와서 컨센트를 해요. 근데 재판 받겠다. 그래도 그 저지먼에 대해서 간할권이 생겨가지고 조리이 생겨가지고 그 저지먼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테리토리얼 개념이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거는 먼저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이 주리스딕션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요. 외부 사람을 캘리포니아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외부 사람을 끌고 오는 이 문제가 주리스딕션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같은 테리토리 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을 갖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이제 우리가 주리딕션에서 주로 따지는 것은 미국 50개 주 연방 체제에서 외부 타주 주민을 캘리포니아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따져줘야 하는 것은 먼저 퍼스널 주리스딕션부터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람을 먼저 뉴욕 사람을 먼저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이게 바로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예요. 여기에 아셨죠? 네,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예요. 여기 외부 사람을 캘리포니아 법정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게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예요. 이걸 먼저 따져줘야 되고요.
이걸 먼저 순서적으로 따져줘야 된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캘리포니아에도 응? 주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페더럴 콜트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페더럴 콜트 그러니까 요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페더럴 콜트가요 주 경계로 해가지고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페더럴 디스트릭트 콜트가 물론 페더럴 서킷 콜트 콜 오브 어필 같은 경우는 13개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한 100개 이상 100개가 넘어요. 적어도 한 주에 2개씩 기본적으로 한 주에 2개씩 한 주를 경계로 페더럴 콜트가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는 워낙 크다 보니까 4개가 되어 있어요. 4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뭐 둘, 여기 셋, 넷, 응? 동부, 북부, 노던, 센트럴, 서던, 이스턴 이렇게 4개가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로 이렇게 북부 남부로 2개로. 버지니아도 이제 북부 남부로 이제 2개로. 이렇게. DC는 하나. 워낙 작다 보니까 하나. 디스트릭트 콜트도 하나 있고 서킷 콜트도 하나 있어요, 여기에. 물론 서킷 콜트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서킷 콜트가 있고 또는 특수 법원들이 있어요. 특수 법원을 담당하는 서킷 콜트가 또 있어요. 특수 법원은 뭐 애드머럴티 콜트, 텍스 콜트, 밀리터리 콜트, 패튼 콜트 이런 것이 DC에 그게 다 연방법 아니에요? 연방법 그 연방법을 다투는 콜트의 디스트릭트 콜트가 연방 디스트릭트 콜트가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쪽에 DC에 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고등법원 서킷 콜트가 하나 있고 또 이 지역을 담당하는 서킷 콜트가 하나 있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US 디스트릭트 콜트가 하나 있고 또는 지방법원 스테이트 콜트에 해당되는 스테이트 콜트 레벨에 해당되는 콜트가 또 1심하고 2심 형태로 되어 있어요. 1심하고 2심. DC 디스트릭트 콜트하고 DC 콜 오브 어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선서 DC 콜 오브 어필 이 스테이트 레벨에 있는 DC 콜 오브 어필 거기 가서 거기에 이제 판사님이 와가지고 선서를 주관하는 거죠. 우리 DC 바 어소시에이션은 이 고등법원 DC 스테이트 레벨에 있는 콜 오브 어필의 산하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산하기관. 아셨죠? DC는 DC의 스테이트 코트에 해당되는 1심, 2심이 있고 또 US 디스트릭트 코트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고 US 서킷 코트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고 또는 특수 법원들 패튼 콜트, 텍스 콜트, 밀리터리 콜트, 에드머럴 콜트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서킷 콜트도 또 하나 있다. DC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US 디스트릭트 콜트가 이렇게 스테이트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생각해요. 이 US 디스트릭트 콜트 저지 판사님들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생각하지 자기가 연방 주민이라는 생각은 잘 갖지 않습니다. 아셨죠?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생각해요, 본인이. 네, 이렇게 주 경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퍼스널 주리스딕션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연방 디스트릭트 콜트 저지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연방의 어떤 시민으로 보다는 캘리포니아에 소속되어 있는 연방 코트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뉴욕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문제는 먼저 따져줘야 돼요. 이 캘리포니아 가날로 데려올 수 있느냐 따져보고 일단 데려왔으면 스테이트 콜트로 갈 것이냐 연방 코트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따져주는 거예요. 아셨죠? 서브젝트 매터 주리딕션을. 그 다음에 이렇게 따져줬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벤유예요, 벤유. 세